네, 오늘의 10번째 소식입니다. 야, 노벨상 수상자 연호 이렇게 울려 퍼졌지만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가수는 노래만 했습니다. 자, 밥 딜런 얘기를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가요 전문 기자로 일하는 김희윤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밥 딜런. 자, 이번에 이제 포크 가수 밥 딜런이 상을 탔는데 네. 왜 상을 탔을까?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 때문일까?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웨덴의 발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스웨덴 할리먼의 설명.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 문학상을 가수한테 주면서요. 위대한 미국 전통, 노래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이 가수가 창조해냈다. 아무도 밥 딜런, 그를 능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할리먼 사무총장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의 노래는 귀를 위한 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가사를 잘 쓰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식 울려 퍼진 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중가요계를 이끄는 분들은 굉장히 반색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평단 그리고 대중 가수분들도 굉장히 반겼는데요. 네. 제가 이 소식 사전되자마자 미국 뉴욕에 지금 거주 중인 한대수 씨께 국제전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아, 한대수 선생은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포크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역시도 밥 딜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대수 씨조차도 네. 이 밥 딜런이나 존 레넌 같은 가수가 없었으면은 네. 이 음악 세계에 펼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싱어송라이터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대수 선생이 저 노래를 1960년대, 70년대 갖고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자, 그런 그 흐름을 만든 밥 딜런. 그런데 궁금한 게 노랫말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들려오는 대답이라는 건데요. 자, 그 음악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이 가사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거든요. 네. 자,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길을 걸어야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흰 비둘기가 노래밭에 잠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하나? 계속 이렇게 질문으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우리는 영원히 그 포탄을 쏠 수 없게 될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답을 바람 속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오. 자, 그러니까 질문을 쭉 9개를 던지는 거였는데요. 네.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답을 좀 공백으로 내놨군요. 그렇죠. 그 의문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답을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네. 이것은 누구나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답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반전 평화 메시지 이런 것들 때문에 196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 송가로서도 굉장히 많이 불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시간 전에 미국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밥 딜런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깜짝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뭐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밥 딜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가수의 원조격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한국 공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니저가 얘기를 하길 네. 나도 밥 딜런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물론 반쯤 너스레이지만요. 네네. 밥 딜런이 그 정도로 1960년대 데뷔 초기부터 네. 계속해서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구축하고 본인이 품고 있는 음악 세계를 그것을 통해서 더 확장하고 입지를 굳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 마침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음악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뭐 다양한 상을 많이 수상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1991년에 있었던 꽤 오래됐는데 25년 전에 있었던 그래미상에서의 밥 딜런의 수상 소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히피 문화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 건죠. 조금 낯선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고 설명하고 소통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Yeah. Well, my daddy, he didn't leave me too much. You know, he's a very simple man, and he didn't leave me a lot. But what he told me was this. He did say, son. He said so many things, you know. He said, you know, it's possible to become so defiled in this world that your own mother and father will abandon you. And if that happens, God will always
believe in your own ability to mend your own ways. Thank you. 자, 이거는요. 자, 그러니까 수상소감의 아버지가 사실 이제 부유한 아버지도 아니고 넉넉한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네. 우리가 널 버리더라도 너는 그 의지를 갖고 살아라. 이런 취지의 답을 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접근이군요. 굉장히 특이한 접근이죠. 네. 그리고 보통 공연 현장이라든가 이런 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90분 동안 공연하고 나서 땡큐 이거 한마디입니다. 말을 이렇게 아끼는 네. 달변가도 아니고 다변가도 아닌 말을 아끼는 그가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밥 딜런 하면 생각나는 게 함께 했던 존 바이즈라는 1960년대 반전 운동가 네. 그 가수잖아요. 네. 저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1960년대 베트남 전쟁도 열렸고요. 흑인을 너무 차별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흑인 민권 운동이 생기면서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 음악 기억하십니까? 존 바이즈 그리고 밥 딜런의 얘기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밥 딜런이 이제 우상이고 팝 가수이자 대중음악가인데 글쎄요. 가장 지적인 깊이를 자랑해야 될 것이 미국 내에서는 연방 대법원 판사들일 것 같은데 판결문에도 밥 딜런의 노래 가사가 인용됩니까? 실제로 그런가 보죠? 예, 미국은 좀 판결문이 좀 자유로운 면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 이런 말이 한번 있었던 게 기억나요. 네. 우선 판결 쓰면 소수 의견.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다수 의견이 헌법 정신에 눈뜨지 못함을 통탄할 따름이다. 이 말을 써가지고 네. 이게 그 보통 판결 문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했어요.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저렇게 마치 구어처럼 저걸 쓰는구나 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이런 밥 딜런의 노래 중에 네.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저기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저 말을 연방 대법원에서 네. 통신 사업자끼리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그래 한쪽에서 우리가 이걸로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네. 우리가 줄 돈도 없다. 이걸 갖다가 존 로버츠가 지금 대법원장이죠. 그렇죠. 그 판결 쓰면서 네. 바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의 가사인 네.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당신이 취한 이득이 없으니까 네. 잃을 것도 없다라는 말을 써서 네. 아주 밥 딜런의 존재의의를 한 번 더 부각시켜줬죠. 자, 60대 중반에 이른 미국의 대법원장이 주심이 돼서 쓴 그 판결문에 등장한 밥 딜런의 가사, 뭐 이렇게 인용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다 귀에 익고, 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라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보다도 연방 대법관을 더 위에 둡니다. 네. 존경 정도가 네. 그런 분들이 저런 밥 딜런의 가사를 네.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은 1년에 한 100건 내외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나오면 그 논문이 한 편씩 나오는데 그 논문에 네. 바로 저 밥 딜런의 가사가 인용됐다는 거는 그 밥 딜런이 어느 정도 사람인가를 네.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두고 뭐 문학계에서 말이 많지만 네. 그 정도로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지적인 분위기에 그 이른바 대중음악관 괴리가 있을 것 같은 스웨덴 할리먼이 선택했듯이 연방 대법원장도 밥 딜런의 그 노래 가사를 인용한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 판사뿐만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요. 1980년대 그 초창기에 척박하던 벤처 사업가 시절에 밥 딜런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스스로 밥 딜런의 노래 가사를 대중 앞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용했었던 건데 그 장면 1984년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I'd like to open the meeting with a part of an old poem, about a 20-year-old poem by Dylan. That's Bob Dylan. For the loser now will be later to win, for the times they are changing. Now. 자,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이렇습니다. 자, 패자들은 멀지 않아 승자가 되리니 시대는 변하고 있고 누구나 다 지금의 생활을 좀 암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밥 딜런 선구자죠. 스티브 잡스 선구자. 이 사람들은 이런 노랫말에 주목을 했고 자신의 앞날을 여기에 걸었던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The Times They Are Changing이라는 문구 네. 들렸는데요. 이 곡은 앞서 들으셨던 Blowing in the Wind와 함께 1960년대 시민권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입니다. 자, 1910년에는 이제 꽤 70대가 된 나이지만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분 가까이 공연을 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노래도 어떻게 보면 맘대로 불렀습니다. 네. 예를 들면 Like a Rolling Stone의 후렴구, 유명한 후렴구, 가장 네. 멜로디컬한 부분인데요.
How does it feel?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멜로디 낙차가 비교적 큰 편인데 밥 딜런 네. 노래 중에요. 네. How does it feel?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식으로 네. 공연을 해서 일부 팬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공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대기실에 보통 저 정도 슈퍼스타가 되면 네. 수십 종목의 명품과 여러 가지 음료, 식음료들을 그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단 4가지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물, 화이트 와인, 와인 따개, 그리고 잿더리. 딱 4가지만 주문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해달라. I'm not there. 이 I'm not there는 바로 밥 딜런의 노래 제목이죠. 2007년 네. 밥 딜런을 조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상도 받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물론이고 스웨덴에서 노벨상 준 것까지 수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상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가수인데 노벨상을 받은 건 물론이고 퓰리처상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노벨이랑 그래미를 같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 받은 사람은 아마 앞으로 100년 내에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아카데미 주제가상, 그래미 어워즈 11번 받았고요. 퓰리처상 특별 감사상. 네. 책을 쓰면은 뉴욕타임스가 2004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이 사람의 정신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요. 2012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주는 가장 최고의 영예를 할 수 있는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는데요. 그 장면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oday, everybody from Bruce Springsteen to U2 owes Bob a debt of gratitude. There is not a bigger giant in the history of American music. I have to say that I am a really big fan. Bob Dylan. Come on, Bob. 네, 컴온 밥, 그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자, 밥 딜런. 그러니까 여기 틀을 깨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노벨상이라는 것이 아주 지적인 깊이만으로 승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그 가사말을 쓴 말 없는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다. 네. 발상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래와 시는 인류의 역사에서 출발점부터 항상 하나였습니다. 고대, 중세, 동서막론하고요. 우리 전통 시조 같은 것도 음을 붙여서 시를 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쇄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대중 언어가 개발이 되고 네. 또 대량 인쇄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문학이라는 것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네. 이것으로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원초적인 시와 노래의 힘을 네. 인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상을 했다는 면에서 네.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혼자만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노벨상 본래 출발이 네. 어떤 인류가 다이나마이트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네. 이걸 노벨이 자기가 다이나마이트 발명한 데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이거든요. 그런데 밥 딜런의 음악의 기조가 뭐냐 하면은 반전입니다. 아까 노래에도 나왔지만 이 폭탄을 언제 다 쏴야지 폭탄이 더 이상 떨어져가지고 인류가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게 밥 딜런이 반전 운동가거든요. 네. 그럼 밥 딜런이 물론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그 할리먼의 생각의 기저에는 네. 밥 딜런만큼 평화를 사랑하고 네. 전쟁을 반대한 사람이 있을까? 네. 이런 면도 네. 혹시 감안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밥 딜런이 이번 문학상 그 수상자 그 순서에서 상당히 후순위였거든요. 네. 일본의 무라카미 이런 사람에 비해서. 그럼에도 밥 딜런이 상을 받았다면 저 사람의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욕구, 네. 어떤 절절한 희망, 인류를 갖다가 전쟁으로부터 구해내겠다. 이것도 스웨덴 할리먼의 심사위원들을 갖다가 좀 감동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할레몬이야말로 발상을 깼거든요. 네. 가장 1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이 상의 운영자들은 정말 21세기적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원초로 돌아간다는 걸 강조해준 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계에서는 사실 최고의 음악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이런 거다. 클래식 쪽만 이제 조명을 받았었는데 대중음악이 문학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노래와 시는 하나고 네. 과연 이 문학의 힘 그리고 문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갈지 앞으로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일보 문화부의 대중가요 전문기자 임희윤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